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동국대학교는 올해 이제 수시 정시 약 6대 4의 비율로 이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드림 전형으로는 655명, 그다음에 저희 동국대학교가 이제 불교 독립 대학이기 때문에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이제 불교의 상징적인 숫자 이제 10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회균형 통합에서는 132명을 선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409명을 이제 선발할 예정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동국대학교 올해 입시 그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논술고사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정확하게 일자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논술고사는 수능이 끝난 주에 일요일에 치러질 예정이고요.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고사의 경우에는 12월 11일, 12일, 13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서는 거의 가장 늦게 면접이 치러질 예정이고요.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만약에 1단계에 합격하게 된다라면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주요 입시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드림 전형에서 전년 대비 한 20명 정도가 늘은 이제 650명대 학생을 이제 선발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동국대학교가 정시에서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요. 특히 올해 다군에서는 좀 내년 2028 학년도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학생부 평가 10%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학생부 평가 방식은요, 그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서류 평가 방식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라면 대부분 A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서류 종합평가 100%로 인원을 추려내겠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성적의 70, 면접이 30% 반영이 되는데요.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은 작년에는 두드림 전형의 경우에 1단계 선발 배수가 최대 모집 인원의 4배수까지 면접에 갔었지만 올해는 최대 이제 3.5배수까지 면접에 가게 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학업 역량은 기초 학업 역량과 학습의 주도성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게 대학마다 이제 평가하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동국대학교는 기초 학업 역량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 학생이 수학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이 되는가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습의 주도성에서는 국수형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과목들의 세특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가 있고요. 또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들의 성실성 정도도 학습의 주도성에서 이제 같이 평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로 전공적합성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이 전공적합성은 저희가 5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공적합성 50, 학업 역량 30, 인성 및 사회성 20으로 구성이 되겠고요. 전공 적합성은 전공 수학 역량과 전공 관심도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지원학과 관련한 교과를 이수했는지부터 이제 평가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과목들의 성취도라든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는 항목이 바로 전공 수학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공 관심도는 지원학과 관련된
주로 이제 비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지원학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국대학교 전공 적합성은 지원학과 관련된 교과, 비교과를 합쳐서 50점의 배점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성 및 사회성에서는 이제 출결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맡은 역할을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행을 했는가를 이제 같이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뭐 창체나 종합 의견뿐만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나타나는 협업 태도라든지 소통 능력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인성 영역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1단계 서류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요, 2단계 면접에 오게 되는데요. 저희 동국대학교 면접은 10분 이내로 이제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반으로 해서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일반 면접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면접에서는 이제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교 현장에 안내를 드리는 것은 이제 지원 전공에 대한 그 기초적인 상식 정도는 이제 대비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뭐 물리학 시간에 배운 개념이 있다면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했던 활동,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된 그 교과 배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동국대 학교에서 이제 학생부 기반으로 이제 실제 지원자에게 물었던 질문들을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고요. 더 많은 질문은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서 학과별 실제 질문 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드림 전형에서 면접 평가의 비중은 2단계에서 30%의 배점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면접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학과에서 1단계 서류평가 등수가 41등이었던 학생이 2단계 면접 등수가 11등을 해서 최종 17등으로 최초 합격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반대로 1단계 서류평가 등수가 5등이었던 학생이 2단계 면접 등수가 44등을 해서 최종 25등으로 불합격을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류평가 1단계 등수가 1배수권, 다시 말하면 최초 합격이었던 학생들이 면접 이후 등수가 불합격이 된다라든지, 또는 그 반대로 서류평가 등수가 모집 인원의 3배수, 4배수권이었던 학생들이 2단계 면접 등수가 최초 합격권 또는 충원 합격권이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1단계 서류평가 등수 1배수권을 기준으로 해서 합불이 바뀐 비율, 면접 이후에 합불이 바뀐 비율이 인문계열은 51.2%, 자연계열은 48.7%로 나타나서요. 2단계에서 30%의 비중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동국대학교 1단계를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2단계 면접까지 좀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전형 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국대학교 면접고사 일정이 좀 12월 11일, 12일, 13일 이렇게 뒤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이 면접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으로 실제 입학한 학생들의 전 과목 내신 성적의 분포를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저희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 최종 등록자의 경우에 지금 노란색 점이 그 학과에서
가장 낮은 내신 등급으로 합격한 학생이고요. 파란 점이 그 학과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전 과목 평균 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점은 그 모집 단위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내신 성적이 가장 높았던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문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특목고 학생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사회과학대학 주로 인문 계열의 어문 계열, 사회과학 계열 또는 연극학부라든지 영화영상학과 같은 이런 예술 계열 학과들에서 좀 특목고 합격자가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한 2등급대 학생들이 합격자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연 계열에서는 앞서 보셨던 인문 계열보다 그 합격자들의 내신의 분포가 조금 좁은 막대기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특목고 합격자가 두드림 전형 전체에서 한 7.1%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7.1%가 대부분 인문 계열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자연 계열에서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일반고, 자공고 학생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컴퓨터 AI 학부에서 6등급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은 이제 과학고 학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약학과를 보시게 되면 3등급 중반대 이제 3.6등급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도 이제 과학고 학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격자의 대부분이 좀 일반고나 자공고 학생들이 대체로 많아서 그 2등급 중반대에 해당하는 합격자들이 많이 좀 분포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입니다. 그 올해 저희가 고교별로 최대 8명까지 추천을 받아서 이제 지원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학생부 교과 성적 70%에 서류 종합평가 30%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 교과를 산출할 때에는 인문 계열의 경우는 국수, 영사, 한국사에서 상위 10개 과목을 산출하고요. 자연 계열은 국수, 영과, 한국사에서 상위 10개 과목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지금 석차 등급별 이제 점수를 보시게 되면 1등급을 저희가 10점으로 계산을 하고 2등급은 9.99, 3등급은 9.95, 4등급을 9.9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10개 과목의 평균 등급이 매우 조밀하게 나타나고 학생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이 교과 산출 70%보다는 서류평가 30%의 변별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평가에서 이제 등수를 가르는 좀 변별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 현장이나 아니면은 고등학생 또 학부모님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는 점이 이 서류 평가를 할 때에도 상위 10개 과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동국대학교 교과 전형에서의 서류 평가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전체를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드림 전형과 서류 평가에서의 차이점은 첫 번째로는 평가 자료에 창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전체와 세특을 중심으로 주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의 인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출결과 종합 의견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창의적 체험 활동이 평가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진로와 관련된 역량을 평가하는 배점도 더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드림 전형에서는 전공 역량의 배점이 50점의 배점이 있었는데요. 이 교과 전형에서는 진로 역량이 30점의 배점으로 더 적게 나타나고 대신에 학업 역량의 배점이
50점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모집 단위와 관련한 진로 탐색 노력이나 뭐 과목의 이수 이런 내용보다는 국영수의 성적이 대체적으로 고르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총점 기준에서는 조금 더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입학한 학생들의 교과 성적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내신 등급은 상위 10개 과목의 평균이 아니라 전 과목의 단순 평균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 합격자들의 평균은 학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전 과목 평균 기준으로 2.2등급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경영대학에서 3등급 중반 학생이 한 명 있게 되는데요. 이 학생은 이제 외고 학생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연 계열에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합격자들의 전 과목 평균 분포인데요. 자연 계열에서는 전 과목 평균 기준으로 한 2.1등급대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것도 학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좀 최저 등급은 그보다는 조금 더 분포가 넓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희 동국대학교 입시 결과에서 상위 10개 과목의 평균뿐만 아니라 전 과목의 평균도 같이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서류평가에서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전체가 서류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10개 과목의 성적뿐만 아니라 전 과목의 성적도 좀 중요하다라는 취지로서 전 과목의 평균을 같이 공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생부 위주 전형의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인데요. 이 과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공 역량에서 그 지원학과 관련된 교과를 평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을 보시게 되면 좀 상당히 많은 과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 외교학 전공의 경우에는 역사,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 윤리 같은 과목들이 전공 관련 교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정치 외교학 전공의 합격자 중에서도 정치와 법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공 관련 교과 인문 계열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제시된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인문 계열 과목들의 소양이라든지 세특에서 나타나는 인문 사회적인 역량을 두루 살펴보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전공 관련 교과에 영향을 받는 모집 단위는 있습니다. 바로 인문 계열에서 상경 계열인데요. 상경 계열의 경우에는 만약에 학교에 경제라는 과목이 편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좀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는 것으로 입시 결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 계열의 전공 관련 교과인데요. 인문 계열에 비해서는 전공 관련 교과가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전공 관련 교과로 하는 학과들의 경우에는 확통, 미적분, 기하처럼 이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이수했는가, 이제 보통 교과를 충실히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 좀 물리 베이스 학과인 경우는 좀 물리 이수 여부를 좀 살펴볼 수 있고, 또 뭐 화학과라든지 화학공학과 같은 그런 화학 베이스의 학과들에서는 화학이나 물리의 소양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입 전형 자료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해서 대학에서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평가를 할 때 도움 자료로서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를 같이 이제 서류평가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이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 과목 중에서는 이 해당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도움 자료로서 좀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도움 자료가 더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영역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행을 했는데 대학에서 선호하는 지필평가, 수행평가의 비중이 따로 있지는 않다. 그리고 뭐 인터넷 블로그를 살펴보면 대학에서 뭐 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행평가 영역명이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뭐 그런 주제가 있다. 뭐 그런 인터넷 블로그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그 그 과목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이제 그 학생의 역량을 그렇게 세특에 나타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도별 분할 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거의 이제 9월이 되어야 이런 학생들의 자료를 이제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할 때 이 평가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목을 배웠는가를 통해서 학생이 무엇을 학습하였는가를 평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학생이 학습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또한 이제 세특을 통해서 이 학생의 진로 탐색 동기를 살펴보면서 이 학생이 이것을 왜 학습하였는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도움 자료라고 했던 교육과정 편제표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한 자료이실 텐데요. 지금 대학에 제공되는 편제, 과목 정보 자료로서 지금 저희 대학 시스템에 탑재된 교육과정 편제표를 이제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류평가할 때에 그 지원자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서류평가 시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현역 학생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편제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학년 2학기에는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는 저희가 좀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어떤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 이 중에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구분이라는 탭에서 이수라고 표기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공동이라고 이제 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교육과정 기반의 과목 이수를 좀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을 학습하였는가를 저희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열린 전공학부 사례를 통해서 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열린 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무전공이라고 부르는 모집단위인데요. 저희는 이제 무전공을 인문, 자연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서류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이 어떤 사회 과목을 들었는지를 살펴보니까요. 어떤 특정 사회 교과를 들었을 때
더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뭐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이 다양한 사회교과를 이수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열린 전공학부 자연의 경우에서는 과학 교과 중에 물리학이나 화학을 이수한 합격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열린 전공학부 자연으로 입학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단과대학이 이과대학, 공과대학, 그리고 이제 컴퓨터 관련된 첨단 융합대학인데요. 이 학과들이 주로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 화학을 베이스로 하는 학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합격자들의 경향에서도 물리학이나 화학을 이수한 합격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학생이 학습하였는가를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경제라는 과목을 학생이 이수했다라고 했을 때 2등급을 받은 학생과 이제 4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그 단순 석차 등급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자 수, 그리고 원점 수, 과목의 평균, 과목 편차 등을 확인을 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학생이 필요해서 들은 과목, 그러니까 16명이었지만 이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4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무조건 이제 더 낮게 평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 과목 평균이 2.5등급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들 안에서도 세부적인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전 과목의 평균은 동일하게 2.5등급이었지만 A라는 학생은 주로 탐구 과목, 과학이나 사회 과목의 성취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초교과 대비해서 탐구 교과의 성취가 우수하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들, 정보나 기술 과목의 성취도 좀 우수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 A 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학과에 따라서 전공적합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B 학생의 경우에는 국어라든지 영어 그리고 수학 과목의 성취가 우수한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과학 과목의 성취가 우수하고 사회라든지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의 성취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B 학생 같은 경우는 기초교과인 국영수의 성취가 좀 우수하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다만 수능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들의 성취는 상대적으로 낮음으로 해서 학습의 주도성이라는 평가 항목에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전 과목의 평균으로 이제 학생들이 입시 결과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똑같은 그 전 과목의 평균이 동일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평가 항목에서 평가받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고교 유형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대표 전형은 두드림 전형인데요. 두드림 전형의 최종 등록자의 비율을 살펴보니까요. 최종 등록자 중에 일반고, 자공고 학생의 비율이 한 92%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목고 학생의 비율이 7.1%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특목고 학생의 비율은
대부분 자연 계열보다는 인문 계열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경우에서는 최종 등록자의 98% 이상이 일반고, 자공고 학생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해당 표에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두드림 전형의 이제 평균 충원율은 한 60%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10명을 모집했다고 했을 때 평균 예비 6번까지 두드림 전형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은 평균적으로는 한 18대 1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고교별로 최대 8명까지만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드림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한 12대 1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의 장점은 충원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충원율이 두드림 전형은 한 평균 60%였었는데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의 평균 충원율은 160% 정도, 학과에 따라서는 300% 정도의 충원율을 보이는 학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충원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이제 두드림 전형은 2단계에서 면접이 있지만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두드림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반영이 되지 않지만 면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전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정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의 그 비율이 좀 크게 반영이 되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의 그 반영 비율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자연 계열에서 유형을 1, 2, 3으로 나누었습니다. 유형 1은 수학을 베이스로 하는 학과들이고요. 유형 2는 과학을 베이스로 하는 생명과학과, 화학과 같은 학과들이고 유형 3은 수학과 과학을 베이스로 하는 주로 공대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베이스로 하는 학과들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했을 때 표준 점수 3%의 가산을 부여하겠고요. 그리고 과학을 베이스로 하는 유형 2 같은 경우는 탐구에서 과학을 응시했을 때 각각 이제 2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하니까요. 각각 이제 3%씩의 가산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응시했을 때 그리고 탐구에서 과학을 응시했을 때 각각 가산을 부여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확통을 이수하는 것보다 또는 사탐을 이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과학을 이수한 응시자 합격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정시 모집 학생부 평가 방법인데요. 저희 동국대학교가 올해 정시 다군 일반 전형에서 수능 90의 학생부 평가 10%를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총 315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량 기준과 정성 기준을 같이 섞어 놓았는데요. 기초학업 역량이라는 평가 항목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의 단순 평균 등급이 6등급 미만이면 A, 그 다음에 6등급에서 7등급이면 B 이렇게 부여할 예정이고요. 성실성 정량 평가에서는 미인정 결석 3일 이하면 모두 만점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라면 대부분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A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제 B를 받아도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충분히 합격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고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이제 학교의 고교 현장의 학교 생활을 좀 이제 충실히 하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7 학년도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인 2028 학년도 대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동국대학교는 내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요, 면접의 비중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년에는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은 논술 전형에서 광역화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논술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전과율이 좀 높은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진로 탐색을 1년 동안 진로 탐색을 해서 1학년 2학기 때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주로 이제 무전공이나 광역화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논술 전형을 선발할 예정에 있고요. 또 수능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는 다군에서만 학생부 평가 10%를 반영할 예정이지만 내년에는 가군, 나군, 다군 모두 학생부 평가 20%를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전형별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형별 모집 인원에도 내년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 동국대학교가 자율공모 사업 전형 운영 개선 부분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요. 저희 동국대학교, 이제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3개 대학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은 그 정시 비율을 40%까지 맞춰야 되는 이제 교육부의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전형 운영 개선 부문에서 선정된 3개 대학은 내년부터는 정시의 비율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의 비율을 줄이고 저희 동국대학교도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56명을 두드림 전형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의 경우에는 두드림 전형에서 894명을 선발해서 238명을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는 410명에서 470명으로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요. 내년 고3부터가 이제 5등급제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5등급제 이제 등급과 성취도를 같이 활용을 해서 교과 산출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논술 전형은 광역화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 이외에도 수능 최저에서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년 수능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동일하게 사탐, 과탐을 동일하게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수능 최저가 논술 전형에서 2개 합 5를 맞춰야 되고 그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할 수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사탐, 과탐 2개 합 5를 맞추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더 완화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학생들이 동일하게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수능에서 치르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인문계열 학생도 과학의 비중이 들어가게 되고 자연계열에서도 사회탐구의 비중이 일부 포함이 될 예정이다라고 이런 전형에서의 차이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과 산출에 있어서도 변경 사항이 있게 됐는데요. 현재 고3의 경우는 이제 9등급제로 되어 있지만 내년 고3 학생들은 5등급제의 성취도 ABCD, E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다 활용해서 저희는 9개 매트리스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자의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9등급제로 이렇게 점수를 산정을 하고요. 내년 고3인 경우에는 9개 구간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1등급인데 성취도가 A인 학생은 영역 1로 10점을 부여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등급이 2등급인 학생도 성취도가 A라면 1구간인 이제 1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급이 이제 3등급인 학생이 성취도가 A다. 그런 경우에는 2구간인 9점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영수사 과에서 공통 과목을 제외한 상위 10개 과목을 산출할 예정에 있는데요. 공통 과목을 제외한 이유는 이 학생들이 1학년 때 좀 시행착오를 교육 과정이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또 내신 성적의 아쉬움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로 2, 3학년 과목 중심으로 해서 교과를 산출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동국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동국대학교는 이제 3종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전공 가이드북, 논술 전형 가이드북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고요. 또 그 올해 정시 다군에서 학생부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수능 전형 학생부 평가 가이드북도 같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 있고 전년도의 연구로서 진행할 수행평가 영역명 연구 결과를 같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서 어떤 수행평가 영역명 등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지를 이 가이드북에 수록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은요, 저희가 이제 서류평가의 긍정 사례, 또 아쉬운 사례, 그리고 면접 평가에서 실제 평가위원들이 물어보았던 질문들을 수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전공 가이드북은 사실 선생님들보다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학과에서 주로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고등학생으로서 준비해야 할 전공 준비 팁 이런 것들을 전공 가이드북에서 수록해 놓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 이제 모든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1분 정도 기다리다가 없으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사정관님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네. 늦게까지 기다려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 전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 그 우수한 학생들에게 저희 동국대학교 전형에 대해서도 잘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동국대학교 전형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그 4번 이렇게 입시 설명회 4일 동안 했는데요. 모두 늦은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